사천시가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염두에 두고 용현면 일대 복합도시 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본청 입지가 올해 연말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복합도시 개발 계획 용역 착수 시기를 내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 1년 전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초소형 위성을 발사한 진주시. 비록 궤도 진입엔 실패했지만 당시 확보한 기술력을 토대로 후속 모델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는 후속 모델 개발과 우주환경 시험시설 구축 사업에도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민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농가에서는 근로자들이 업무를 익히고 숙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해 최대 8개월로 제한된 체류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6일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논술이나 면접, 정시 지원 등 본인의 입시 전략에 맞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다음 달 중순 정시 모집 맞춤 상담을 진행합니다. 최근 막을 내린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 후기부터 진주시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90년대 진주 풍경까지 서부 경남 SNS 속 핫이슈들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용현면 일대 복합도시 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거와 산업, 교육, 문화를 모두 아우르는 신도시 형태인데요. 구상 단계에 있는 도시 건설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천시가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단계에 나섰습니다. 복합도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업체 선정에 나선 겁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 제안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내년 초로 시작해가지고 한 2년에 걸쳐 저희들이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6월 사천시는 용현면 일대 5.6제곱킬로미터, 170만 평을 복합도시 예정지로 계획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구체적인 복합도시 구역과 도시계획을 담을 계획입니다. 우주항공청과 더불어 기업, 연구기관, 주거, 교육, 문화시설을 갖춘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주항공청 본청사 위치에 따라 복합도시 구역과 규모는 유동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청사 위치는 현재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사천시가 제안한 위치 외에도 다수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초 정부 청사 수급 계획안을 제출하기 위해선 올 연말까지 위치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박안수 경남지사는 실국장 회의에서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은 정부 지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정도의 절충안을 만들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이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KB 인제니움 사천연수원에서 위성 활용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위성 활용 기업과 연구소, 정부기관 등 관계자가 참석해 위성 정보 활용의 저변 확대 방안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첫날 미국 나사와 우주항공청 관계자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둘째 날은 위성 관련 기업의 신기술 발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페루 국영기업 세만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KF-21의 부품 공동 생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페루에서 개최되고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협약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진행됐습니다. 카이는 페루 공군의 FA-50과 KF-21의 패키지 도입을 제안하며 도입이 결정될 경우 부품을 공동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페루는 2012년 카이가 생산하는 기본 훈련기 KT-1을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 수호이 25와 미그 29 등 노후 전투기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약 1년 전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초소형 위성을 발사한 진주시. 비록 궤도 진입엔 실패했지만 당시 확보한 기술력을 토대로 재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속 모델 개발과 우주환경 시험시설 구축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컴퓨터 부품처럼 보이는 물체.
지난해 진주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발사한 초소형 위성 진주셋1입니다. 당시 발사관 문이 열리지 않아 사출에 실패했었는데 진주셋1B가 궤도 진입 제도전을 위해 최종 점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독일 발사 서비스 업체에서 점검 이후 미국 스페이스 X사의 펠컨 9 발사체에 탑재돼 내년 3월 발사될 예정.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 3개월 동안 지구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진주셋1 때는 저희가 지상검증을 끝내고 우주에서 발사관 문이 열리지 않아서 미사출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진주셋1B에서는 최근에 역대급 성공률을 높이고 있는 엑소런치사의 그 큐브위성 전문으로 하는 발사관을 진주시와 경남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상국립대 등은 후속 모델 진주셋2 개발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해양 관측용 카메라를 장착한 진주셋2는 경남의 연근해 해수면과 선박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며 2027년 하반기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는 2028년엔 KTL 우주부품시험센터의 기반시설이 우주항공 국가산단 진주지구로 이전될 예정. 우주환경시험시설 근처로 와서 그 기업 활동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우리 진주 지역에 위성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또 우리가 위성 관련 기술을 우리 진주에 있는 KTL이 확보해서 또 위성에 관련된 사업들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지자체와 지역 대학, 공공연구기관을 주축으로 초소형 위성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점차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SC의 사주입니다. 경상국립대 박물관이 개관 40주년을 맞이한 특별 전시를 개최합니다.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리는 40주년 특별 전시는 40년 발견의 순간이라는 주제로 내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전시는 박물관의 역사를 반영해 서부경남 최초 구석기 유적, 하동 구암대 암열 유적 등 박물관의 유적 발견과 조사 성과를 다룬 일부와 전통 복식 자료, 서예 자료 등 지역민들의 기증 유물을 선보인 2부로 나뉘어 기획됐습니다. 진주시 정촌 행복드림센터가 18일 개소했습니다. 정촌 행복드림센터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에 선정돼 연면적 2,933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다목적 공간과 입주기업 회의 공간, 북카페와 전망 카페 등을 갖추고 있으며 센터 2층에는 남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들어서 12월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센터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필라테스와 배드민턴 등 8개 과정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한편 산단 입주 기업을 위한 노무 경영 컨설팅 지원 기관도 입주할 예정입니다.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고령화로 농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민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남 역시 올해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로 인력 배정이 완료됐는데요. 농가를 중심으로는 체류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어촌의 국내 인력 공급 감소와 외국 인력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도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습니다. 경남 역시 해마다 배정 인원이 증가해 왔습니다. 올해 경남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7,300여 명. 지난해보다 무려 2배 이상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지역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농가는 빠른 인력 수급이,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 등 제도적 보호 아래서 고용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 농어업 비중이 높은 지자체가 이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올해 법무부로부터 1,720명의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았습니다. 농업 현장에 투입되어 인력 부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인력 공급으로 인건비도 많이 안정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지역 농협이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는 공공형과 농가가 직접 지자체에 신고 후 채용하는 농가형으로 나뉩니다. 농가형의 경우 재고용 희망 농가가 배치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래 3개월 연장 신청을 해도 8개월이 최대 고용기간이라 농작업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현장에서 나오는 상황. 알기는 특성상 11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3개월에 한해서 1회 더 연장을 해서 고용할 수 있었으면 농업농촌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좀 연구 보완하셔서 계속 좀 확대해 주시면. 이미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금 여러 행정 절차를 밟아 재입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확식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겁니다. 경남도는 일부 농업 분야 고용 기간이 차등 적용되고 있어 일괄적인 체류 기간 연장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 다만 농가들의 수요에 기반해 법무부의 제도 개선 요구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8개월을 초과하여 연중 상시 고용할 수 있는 시설원의 축산 등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고용허가제로 1년 이상 최대 3년간 고용이 가능하므로 8개월을 초과하는 체류기간 연장은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기 파종과 수확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촌 인력,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행정으로부터 다양한 해결책이 나오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 보완 움직임 역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지난 7월 사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갈등을 보인 가운데 경남도당이 시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지난 15일 경남도당은 김규현 의장에 대해서 당론에 어겼다며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재석, 강명수, 임봉남 의원에 대해서는 3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자체 투표로 윤형근 전반기 의장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결정했지만 일부 의원이 불복했고 도당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사천읍 지역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한 사천 활력 어울림센터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18일 열린 개관식은 올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운영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어울림센터는 국비를 포함해 80억 원이 투입됐으며 키즈존과 빨래방, 교육실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난 14일 2025학년도 대입 수능이 마무리됐습니다.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불렸던 지난해 수능보단 비교적 쉬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입시가 남아있는 만큼 조금 더 마음을 다잡아야겠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14일 마무리된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마감 날인 18일까지 접수된 수능 출제 문항 이의 신청은 300건이 넘었고 문항별로는 국어 영역 언어와 매체 44번 문항 관련 이의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회탐구 한국지리 과목에서 카이와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지역을 고르는 문제가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번 수능에선 상위권 변별력을 위한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과 이에 준하는 준킬러 문항까지 모두 배제됐습니다. 수능 출제위는 대신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골고루 출제했다고 밝혔는데 수학 영역 미적분 문항이나 탐구 영역 문항들이 비교적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저희들이 킬러 문항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독립적으로 구성된 그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의 확인을 완전히 받아서 확인을 받고 문항이 나갔기 때문에 킬러 문항, 준킬러 문항도 충분히 갈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일부 수학과 탐구 영역을 제외하면 불수능이라 불렸던 지난해 수능보단 전반적으로 쉬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으나 여전히 까다로운 문제가 포함된 시험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과목별, 개인별 체감 난이도가 다양하게. 수능은 마무리됐지만 입시는 이제 시작. 오는 12월 6일 성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수능 결과를 예단하기보단 논술이나 면접, 정시 지원 등 본인의 입시 전략에 맞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12월 16일부터 사흘간 정시 모집 맞춤 상담을 진행합니다. 저희 대입정보센터에서는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정시 모집을 대비한 맞춤 상담이 진행됩니다. 또한 상지 상담이 가능하니 경남대입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교육계에서는 수험생들을 위한 행사를 속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진주에서는 고3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이 열려 쌓인 입시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을 예정입니다. 길고 긴 준비를 거친 수능이 마무리되며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을 수험생들. 학교와 지역에서 마련하는 각종 행사를 즐기면서 남은 입시 기간을 위해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야겠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옛 진주역 일원에 조성된 철도문화공원이 2024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진주시는 진주역이 가좌동으로 이전한 이후 방치됐던 천전동 일원 14만여 제곱미터 부지를 재생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재생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1단계로 옛 진주역 부지에 철도문화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진주철도문화공원에 대해 차량 정비고와 전차대 등 기존 시설물을 잘 보존하고 역사를 품어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에 버금가는 사례라고 호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공간문화대상은 지난 2006년 시작돼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상입니다. 남해군이 도마초등학교에서 급식체험 간담회와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먹거리 생산 농가와 학교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선 지역 생산 농산물을 활용한 조리 과정 등이 선보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남해산 농산물 안전성 홍보와 식재료 규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6일부터 5일간 진행된 2024 진주 국제농식품 박람회. 농업과 함께하는 힐링 나들이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진 이번 행사에 약 32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는데요. 진주시 한 커뮤니티에는 박람회를 다녀왔다며 사진과 함께 후기를 공유하는 글이 많았습니다. 먹거리와 체험거리가 많았다며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았다는 평이 이어졌는데요. 현금만 되는 체험이 있다는 점 등에서 아쉬움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 지하상가에는 당시 만남의 장소이자 지금은 사라진 분수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진주시 공식 SNS에 올라온 1990년대 진주 시내의 모습입니다. 과거 사람이 붐비던 차 없는 거리와 장어거리, 천수교 개통식까지 영상으로 소개됐는데요. 활기찼던 진주가 너무 그립다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순대볶음을 먹고 물건을 구경하던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은 나무들, 장엄한 산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그려내는데요. 폭염으로 평년보다 단풍 시기가 늦어진 올해 지리산 생태탐방원이 하동군 화계면 삼정부근 지리산 자락의 단풍이라며 공식 SNS에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다며 감탄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늦가을에 단풍을 볼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SNS 김현준입니다. 하동군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가 통영에서 열린 2024년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경남도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시군의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이 참가했습니다. 하동군 산불진화대는 5분 25초 만에 산불 현장까지 진화 용수를 공급하고 완전 진압에 성공하는 등 압도적인 기록을 세운 점을 높게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쯤 산청에서 1톤 화물 차량과 SUV 차량이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50대 남성 2명과 70대 남성 1명이 각각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자세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진주시가 18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4년도 농업인 대학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대학에서 배출된 전문 농업인 128명은 시설 딸기와 시설 고추 등 4개 과정에 참여해왔으며
이론 교육과 현장 학습 등 100시간의 교육을 들었습니다. 농업 인재 발굴과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진주시 농업인대학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총 1,84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경상국립대가 지리산 학술림에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임산버섯 체험교실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학 인근 지역의 농임업과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체험교실은 올해 3회째로 최신 임업기술 보급 등 지역사회 소득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체험교실에서는 각종 버섯의 재배와 관련해 이론과 접종 수업 등 종합적인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계절의 시계가 초겨울로 변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아침 최저기온은 한 자릿수에 머물겠고 한낮 기온도 주 중반으로 갈수록 서서히 오르겠지만 여전히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급격히 낮아진 기온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고 당분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하늘에 구름 많겠고 하동과 산청은 오후부터, 함양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산청 영하 1도, 함양 영하 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3도에서 1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광주는 종일, 부산은 오후부터 흐리겠고 제주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1도, 부산 7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기온은 16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흐리다가 오후엔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2.5m까지 높게 일다가 오후엔 잦아들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소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1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8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1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